3월 7일 제3부 지금 북한은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오늘 북한이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 강력한 첫 압박과 해유를 하고 나선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압박하고 나선 그 두 가지 요구는 무엇인가? 첫째는 한미합동 군사연수를 포함한 일체의 대한민국 군사훈련, 군사적 행동 하지 마라.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를 능멸하는 이런 강압적, 강도적 요구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 법들을 일체 재정비하라. 이따위 더러운 수작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북한 언론 매체의 행간을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7일 북한이 대남 선전용 해외 사이트인 우리민족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랐습니다. 기사 제목은 북남 사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자면,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안 되는 것도 바로 대한민국 탓이고, 특히 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이런 보수 우파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반민족적이고 매국적인 이런 행위와, 즉 법제도 장치들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 원인을 전가하고 자기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떨떠리 하느냐. 더더욱이 남북 간에 이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약속해 놓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한민국의 남북 경협 관련 법부터 뜯어 고치라. 이러한 망언입니다. 왜 망언인가 하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입이 더러워가지고요.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행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결에는 북남 선언들이 기치 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성과를 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북남 관계를 가로막으려는 적대 세력들이 끈질긴 간섭과 방해 책동에도 있지만, 더욱이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역적 패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기 위하여 조작한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놈들이 이게 도대체 이렇게 흑백을 전도하는 이런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안 되는 이 모든 원인이 결국은 뭐 미국에도 있지만은 남한 너희들이 그 이명박 박근혜 때 만드는 법 제도 장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작자들이 뇌까리는 것처럼 정말 남북 간에 무수히 많이 합의했던 그것들이 어느 하나 지금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정말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이 정부는 어떻게 하나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실천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미국과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 조치, 이걸 해제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자들은 그 모든 책임과 원인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특히 청와대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거기다가 저희들 때문에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자기 호위무사로서, 그리고 유일하게 북한을 두둔하고 위대한 지도자고 이렇게 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참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정부를 들어 싸잡아 비판하니까
얼마나 이게 보기에 헛잠뱅이 같았으면 이렇게 함부로 그냥 주절되고 함부로 그냥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한테 막 그냥 구겨 박혀지고 아무렇게나 내뱉어지는 말을 다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북한한테 뭐가 그렇게 올가미에 걸린 거 있는지 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법 때문이란데 어떤 거인가 이런 겁니다. 6.15 시대의 옥동자이고 북남 관계의 마지막 명줄이었던 개성공업지구를 돈줄, 인질살태 등 가전 명분을 내세워서 완전 폐쇄해버린 것도 다름 아닌 박근혜 패당이다. 언제 가도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 사업은 물론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사업은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남선 인민들은 우리 국민들을 보고 사태질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공동 번영을 가로막는 낡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올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너무 언어 도단입니다. 그리고 흰 것도 검다고 하는 이런 궤변자들의 대표적 그런 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는 더욱 과간입니다. 어제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기사인데요.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자, 여기서도 행설설 별 수작질을 다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정부에 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한함으로 갈라진 지도 70년 세월이 흘렀으며 우리 결에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열이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 민족에 의해서 평화는 참으로 소중하다.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을 말끔히 드러낼 때만 우리 결의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라는 이야기인가 봐요. 천치라는가 봐요. 아니 지난 70년 동안 남북 간에 있었던 전쟁을 포함해서 그 수천 수만 번의 군사적 도발과 여러 명의 대통령에 대한 암살 그런 시도 이 모든 이 대결의 악들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까? 저는 남한에 온 지 한 14년이 되지만 제 눈 정말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다 보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나 또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의사도 또 계획도 어떤 시도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정말 자기들이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를 갈구하고 또 한반도에서 안전하고 영구적인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이 제대로 하라 그러는데 남한이 아니라 자기들이 도발하지 않았으면 한 건의 그런 희생자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은이 올라서서만 해도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롯해가지고 그놈들의 흉탄에 쓰러져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은 평화 애호적이고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항상 한반도가 안전하고 번영하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너희들 왜 자꾸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고 왜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함은 이미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되는 판문점 선언과 9월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채택으로 무력에 의한 동족 상정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하였다. 그런 것만큼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은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 근데 이건 뭡니까?
불가침 선언을 한 적도 없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가서 도장을 찍은 그 모든 문서들을 갖다가 불가침 선언으로 엮어매고 있습니다. 불가침 선언 하겠다고 했으니까 불가침, 침략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도 끼고 있는 일체의 모든 걸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이어가죠. 그래서 그 아래 다음 문장부터 딱 있습니다.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예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애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 5월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 세계적 수거리이던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북한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야, 우리 이거 정말 좀 가지고 싶었던 건데 엄청 비싼 건데 야, 이거 가지고 평양에 갈 일은 없으니까 이걸 좀 데려오는 거 좀 허용해달라. 그렇게 안 하고 즉 유해나 양해를 하지 않고 데려오면 이제 뭐 단박에 사달라는 거죠. 그러니 그 쓸데없이 했다가 북남 뭐 군사 합의선가 이런 걸 해주고 그 쓰잘데기 없는 여러 가지 선언들 해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 국민이 안위를 위한 그 모든 수속을 다 지금 저절로 다 묶어맨 거 아니겠습니까? 해에서 우리 전투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이런 장비 하나도 들여오지 못하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그런 첨단 무기들을 생산할 수도 없게끔 비끄러매니까 지들이야 돈이 없고 이 경제가 이제는 멈춰서 버릴 지경이 됐으니 그런 현대적인 무기들을 갖출 수도 없지만은 왜 우리 대한민국 보고 왜 같이 자기들하고 그런 후진 군사력을 유지하자고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적은 북한뿐이 아니죠. 잠재적인 적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무기만 쌓으면 그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고 또 무기를 새로 개발하면 그것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거에 평양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 이 자들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하고 있는 모든 군사훈련, 군사작전, 무기 도입, 무기 생산 이런 것까지도 시시콜콜 이렇게 앉아서 너 우리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약속을 어기느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서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은 마지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상대방을 위협하고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들을 그만두고 정세 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적극 조장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 연습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군대, 그리고 합동 연습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군사 동맹, 무기 하나 자체로 개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그런 국방력, 그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지키겠습니까? 말로만 자주국방, 말로만 뭐 첨단 군대 이런 게 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각국 열강들, 특히 이웃 나라들의 그런 무장 현대화와 그리고 국방기술에 투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있어도 이전 북한 때문에 아무것도 싸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살 때마다 북한에다가 보내서 우리 이거 싸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이런 그 꼬라지가 됐고, 북한이 승인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위단보다도 못한 이런 군대로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도 참 개탄스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증스럽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정치권이든 그다음 뭐 어떤 이 세력들의 자고우면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도루로 꾸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저는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월 7일 1, 2, 3부 방송을 전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